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첫 번째 소식이고요. 애플의 주가가 올 들어서 24%가 급락을 하면서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 300억 달러 하나로 약 38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요. 애플 주식을 약 9억 1,10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후 이 보유량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300억 달러를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약 40%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공급망 경색이 계속되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도 좋지 못하며 목표가 하향 이유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금요일장 애플은요, 플러스 0.17%가 상승을 한 137.59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기술주는 닷컴 붕괴 이후에 가장 긴 주가 연속 손실에 빠져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주 3.8% 하락을 하면서 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였고요. 2001년 이후 기술주 지수에서 가장 긴 주간 연속 손실입니다. 나스닥입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초반부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후반부에 가서는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하락폭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입니다. 나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저가 매수세 유입이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빅스 지수입니다. 장중에는 큰 폭으로 다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공포심을 키워는 갔지만요. 장 후반부에 증시가 살아나면서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행히도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루시드 차트고요. 어제는 마이너스 4.57%가 하락을 한 18.39로 마감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16%가 하락을 한 18.36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거래일 전에 11%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매수가 약간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분봉 보시면 나스닥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었지만은요, 장 마지막에는 나스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 정도의 폭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의 최고점은 19.82로 20분 라인을 터치를 하지 못하였고요, 최저점은 17.35로 다시 17불대를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변동성이 큰 장이었습니다. EV 섹터 대장이라는 테슬라가 마이너스 6.42%의 큰 하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일주일 동안 플러스 2.11%가 상승을 한 채 한 주를 마감을 하였고요.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11%로 지난번보다 소폭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상승을 하여서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 에어에는요, 얼굴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에서 얼굴을 감지를 하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 로그인과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자동차 설정과 당신이 운전할 수 있는지를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용 카메라는요, 보시는 그림에서 3번으로 표시된 스티어링 휠 바로 뒤에 있고요. 로그인을 설정하려면 파일럿 패널에서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굴 잠금 해제를 사용하면 차량에 탑승을 할 때 사용자 프로필을 빠르게 로드가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능들은요, 국내에서는 차량 도난 발생이 그리 흔치는 않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도난 사고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은 이러한 기능들이 필수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품질 문제로 인해서 검사 시간이 2배로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시드가 3차 점검을 추가를 하였고요. 고객에게 배송하기 전에 최종 적합 및 마감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부 하드웨어 문제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패널의 불균형적인 정렬과 윈도우 창이 정확히 단단히 고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차량 내부에서 또 삐걱거리는 소리 등 여러 문제 등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럭셔리 품질을 위해서 검사 진행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 고객에게 만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러한 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우디에서 2장의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루시드, 애플카, 사우디와의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일까요? 일단은 사우디에서 15만 5천 유닛의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춘 루시드 공장을 짓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요. 5년 후에는 연간 50만 대로 증가를 시켜서 글로벌 수요를 해결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30만 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루시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차량입니다. 애플카 이미지가 있었던 애플카의 모습이고요. 그 밑에는 PIF 마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사우디에 폭스콘 공장을 짓겠다고 한 만큼 루시드 측에서 15만 5천 대 하고요. 애플 공장에서 14만 5천 대를 만들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 대가 되는 것 같고요. 아랍어로 돼 있어서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대충 500마일 플러스를 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 플러스하고 이 부분, 퍼센테이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루시드와 애플카를 합쳐서 30만 대를 생산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루시드와 애플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제 보여드렸던 루시드와 애플의 이미지 합작품인 차량입니다. 루시드 차량이 아닌 정말로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30만 대를 채우게 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자면 루시드 애리조나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면 애플이 루시드를 인수 합병 시작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애플이 테슬라에 아픈 기억이 있기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